퇴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그리고 선거권에 대해서 명명하게 확진을 안 해가지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장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메릴랜드 제37대 한인회장에 헬렌 원 정대희 회장이 당선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본인 소개를 간단히 좀 해주세요. 네, 이번에 37대 메릴랜드 한인회장에 당선된 헬렌 원입니다. 네. 저는 37대 메릴랜드 한인회 수석 부회장 윤효정입니다. 네, 아직도 이 팬데믹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았고 지금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어수선한데 이번 그 한인회장에 특별히 출마한 계획이나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한 8년 전부터 네. 여러분의 권유로 네. 한인회에 봉사하면 어떻게 했다는 권유를 받아왔지만 네. 그동안 준비된 것도 없고 제가 여러 딴 단체에도 몸담고 있었고 제가 하는 일도 있었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되었는데요. 이번에 제가 준비돼서 예. 또 이렇게 나오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봉사할 때가 됐다 이렇게 결정하셨어요. 네, 그죠? 네. 우리 저 수석 부회장께서는 러닝메이트거든요. 네. 이번에 러닝메이트를 결심하게 된 동기는 뭐예요? 회장님의 취지가 너무 좋고요. 네. 그리고 제가 옆에서 같이 도와줄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이 이제 37대 회장으로 당선이 되셨는데 앞으로 2년 동안 임기 동안의 이 한인의 어떤 그 방향 어떻게 방향을 이끌어 가실 예정입니까?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메릴랜드 한인의 위상을 높이고 네. 또 차세대와 협력을 하여 앞으로 메릴랜드 한인을 위해서 네. 봉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임 회장단이 하는 그 사업은 그대로 지금 이어받아서 해나가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뭐 그거는 바로 가려고 할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럼 37대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그런 사업 계획이 있습니까? 뭐 사업 계획이라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차세대를 위한 포럼 또 포럼을 갖고 또 이렇게 그들의 위해서 좀 더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석 부회장께서는 특별히 이렇게 한인회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생각한 그러한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저는 수석 부회장 역할로서 그냥 회장님의 취지와 네. 회장님을 많이 도와주는 걸로 네. 이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제 요즘 보면 한인회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포들의 참여 의식이 굉장히 부족한데 차기 한인회에서는 이 한인회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동포들의 참여 의식을 높이기 위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내년에 한국에 대선도 있고 네네. 또 여기 미국에서도 선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교포들에게 가까이 가면서 홍보하면서 우리 한인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이 필요한 거를 가르치도록 교육하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뭐 회장님의 그 어떤 보좌 역할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한인회가 어떤 모습으로 돼야 바람직할 거라고 나름대로 생각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좀 더 네. 시민권을 모든 한인들이 네. 이제 더 시민권을 더 많이 획득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여기 미국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미국 이제 선거나 미국 네네. 여기에 네. 더 참여할 수 있게 주류사회에? 주류사회에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메릴랜드 한인회가 이제 역사와 전통은 자랑하지만 아직 그 1세대 중심으로 모든 것이 운영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우리 청소년들을 어떻게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이나 또 그런 생각을 한 게 있습니까? 네, 이제 제가 부동산을 오래 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우리 차세대들이 네. 인볼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렇게 네네. 선전해도 그렇죠. 되지만 네, 괜찮아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네. 그랜트 프로그램도 있고 네네. 여러 가지 또 주정부에서도 주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그들이 모아놓은 돈은 없지만 네. 그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을 있는 방법을 우리가 세미나를 통해서 예. 그들에게 전해주고 앞으로 그들이 예.
저기 청소년들이 처음으로 스텝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교육을 시키면서 세미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줄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라는 1.5세나 2세대들이 우리 한인의 필요성을 느끼게끔 만드시겠다는 이런 말씀이죠, 그죠? 네. 근데 이제 메릴랜드 지역에는 물론 뭐 워싱턴 에리아도 그렇지만 이 한인회가 수없이 많습니다. 뭐 어찌 보면은 이게 포화 현상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다른 한인회와 어떤 관계를 유지해서 이제 앞으로 이 화합과 소통 해나가실 계획입니까? 제가 이제 우리 메릴랜드에서 추진하고 있는 김치데이를 네. 우리 메릴랜드 한인회만 갖고는 네. 좀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한인회? 한인회들 예. 우리가 같이 포화하면서 네. 같이 힘을 합쳐서 할 때 네. 우리가 더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어차피 이제 37대 회장 부회장으로 당선이 되셨으니까 우리 회원이나 동포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당부의 말씀. 저희 예, 한인회. 한인회 저희들이 이제 나름대로 네. 프로그램을 갖고 봉사 단체와 정부 보조금으로 인해서 많은 프로그램과 계획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좀 더 홍보하고 그리고 많은 한인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 회장님. 예, 저희도 우리 한인들이 우리 믿고 한인회를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을 많이 영입해서 네.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한인들이 좀 관심을 갖고 메릴랜드 한인에 적극 참여를 해주기를 당부하신 겁니다. 그죠? 네. 네, 지금까지 메릴랜드에서 김성환 기자였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김성환이 간다에서는 화제의 인물인 동정부 한인회 연합회 김인옥 당선인과 현 공명철 회장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접수를 오늘 접수를 하셨죠? 예, 예, 이 감회가 남다를 텐데 한 말씀 해주시죠.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네. 그리고 2년 동안 참 우리 공명철 현 회장님께서 수고하셨고, 네. 제가 여러모로 부족한데, 네. 워싱턴 동포사에서 오랫동안 많은 사람을 접해봤는데요. 네네. 오래전 약속을 아직까지 잊지 않고 네. 부족한 저를 그래도 잘 챙겨주셨어. 예. 그 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아직도 이 팬데믹이 완전 종료가 되지 않아가지고 약간 사회가 어수선한데요. 이 동정부 한인회 연합회 회장에 어떤 계기로 언제 출마를 결심했습니까? 뭐 솔직히 출마는 생각은 지금부터 한 8년 전에 잠시 있은 거는 맞아요. 네. 초에. 네네. 8년이라 한 4, 5년 전에. 네네. 그러다가 이제 동정부에 대해서 동정부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네. 회의를 좀 느껴서 잠시 떠나 있었는데 네. 공명철 회장님께서 2년 전 이와 같은 비슷한 자리에서 네네. 서로가 서로를 충분히 믿고 네. 그 의리를 지켜도 되겠다는 판단하에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예, 현 회장님 우리 저 공명철 회장께서는 지난 2년 동안 이 어려운 시기에 참 고생도 많으셨고 고통도 많으셨는데 예, 아직도 뭐 한 3주 정도 남았습니다. 이 임기를 마치는 그런 그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소감이라고 할 거는 없고요. 네. 참 이 어려운 시기에 2년 동안 이 동중부 한인연합회를 맡으면서 네. 참 우여곡절 끝에 네. 여기까지 왔습니다마는 아쉽기는 네. 제가 공약을 건 건 이 한인의 위상을 살리는데 앞장을 쓰겠다고 했지만 네. 그 한인의 위상을 살리는데 조금도 네. 좀 미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네. 후일에 우리 후임인 우리 김인옥 회장님이 동정부 연합회를 맡음으로 해서 또 우리 한인의 위상을 살리는데 일조를 해주시라 당부드리며 또 믿고 싶습니다. 예, 회장님이 취임 일성으로 이래서 이제 함량 미달 한인이라든가 나홀로 한인회 이러한 거를 좀 정리를 하게끔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지금 달성이 됐다고 보세요? 지금으로서는 감히
네. 유감입니다만은 네. 제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지금 이 사회가 어지러워서. 원칙과 네네. 예, 이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현실에 와닿는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원칙과 상식 기본이 무너진 게 안타깝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애초에 생각했던 걸 이루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쉽게도. 그렇지만 이제 회장 임기가 마치더라도 앞으로도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속 노력은 하실 거죠. 예, 일조하겠습니다. 네, 네. 예. 예, 우리 저 신임 당선인 우리 저 김인혁 당선인께 좀 여쭤보겠는데요. 예. 이 동중부 한인의 연합회가 우리 전임 회장, 이렇게 공 회장께서도 여러 가지로 노력했지만 아직 좀 부족한 게 있거든요. 예. 그럼 어떻게 화합과 소통 이러한 거를 이룰 생각이신지요? 예, 저는 지금 그 앵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네네. 공명철 회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3번째 회장님이신데 네네. 누구보다도 질서 정립에 있어서 앞장서신 거 맞고요. 네. 오랫동안 정말 수고하신 걸 옆에서 제가 쭉 지켜봤는데 네. 시기도 시기고 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제 스스로가 좀 더 겸손하고 네네. 현 회장이나 전직 회장님들한테 네. 위해주고 네. 위해주고 세워주는 네네. 그리고 그런다고 공 회장님이 2년 네. 동안 수고하신 네, 네. 그걸 간과하 네. 그거와 동시에 네네. 좀 더 보태자면 상대를 좀 위해주고 세워주는 역할로 인해서 네. 워싱턴 동포사회, 워싱턴 한인사회 내지 워싱턴 한인회들이 네네. 화합에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임기가 시작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 동중부 한인의 연합회가 우리 그 지역 한인회와 한인 사회에 어떤 방향, 어떻게 기여를 할 생각이십니까? 기여락하는 거는 사실은 오래전에 워싱턴 한인연합회 회장을 네네. 맡아보아서 그런데 네. 좀 이해해 주시고 참조해 주셔야 될 부분은 네. 워싱턴 한인회와 네. 동중부 한인회 연합회는 약간의 성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워싱턴 한인 연합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한인회가 아니고. 그렇죠. 네, 워싱턴 네, 한인연합회와 동중부 한인회 네, 연합회. 연합회는 네네. 약간의 그 성격의 차이가 있어서 네. 동중부를 맡은 선배 회장님이 하신 모습을 보고 네. 거기에서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아이디어로 지금으로서는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다는 예. 네. 그러니까 이 동중부 한인회 연합회는 미주 청년하고 지금 어떤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애초에 네. 제가 알기로는 제 말이 틀릴 수도 있는데 맞을 거예요. 네네. 애초에 동중부 한인회 연합회가 생기게 된 거는 미주 청년 산하에 네. 8개 광역 지역의 지역회의, 협의회. 네. 협의회를 네. 만들자 해서 이루어진 거는 맞고요. 네네. 그 토의와 토론을 다 거쳤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미주 청년이 뭐 2개로 나눠진 지 한 10년 됐다가 네, 그렇죠. 지금은 이제 뭐 또 3개로 나눠지는 꼴이 돼서 그렇죠. 저도 그 점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단 그거는 떠나서라도 동중부 연합회가 애초에 네. 설립 목적에 맞게 네. 그 취지를 살려서 그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흔들림 없이 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주 청년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동중부 한인회 연합회를 운영해 나가실 그러한 생각이라는 말씀이죠.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예.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저 동중부 한인회 연합회 회원이나 또 우리 지역 그 동포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워싱턴 동주를 떠나서 네네. 동중부 한인회 연합회에 소속된 여러 전현직 회장님 네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12년 전에 연합회 회장을 할 때와 다르게 거기에서 얻은 지혜와 예, 를 여러 가지를 바탕으로 네, 네. 좀 더 가깝게 다가가는 위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예, 겸손한 회장단을 구성해서 네. 예, 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힘을 모으고 합칩시다. 예. 뭉칩시다. 그러니까 화합과 소통 속에 예. 새로운 활성화를 기하겠다는 이런 말씀 같고요. 예. 현 회장이고 이제 한 3주 있으면 전임 회장이 되시는데 우리 회원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하실 말씀이나 당부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시죠. 예, 이 자리를 비롯해서 여러 회장님들한테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알게 모르게 지역사회에서 동포들을 위해서 수고하신 한인 회장님들을 네. 다 일일이 도와드리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하고요. 또 특별히 동중부 2년 동안 봉사하면서 테스크포스 팀장을 맡은 우리 폴라백 회장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게 끝이 아니고 또 시작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동중부 한인회 연합회를 위해서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일이 있다면 정말 어디든지 달려가서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고 화합을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환의 간다였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을 말한다. 오늘은 ILC 최종범 회장을 만나보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셨습니까? 네, 건강하게 보이시는데요. 네, 맞습니다. 요즘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 팬데믹 사태로 어려움도 많았죠. 네, 어려움 많았습니다. 네, 특히 이제 회사 운영. 회사 운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군요. 예, 예. 근데 이 ILC 이게 푸드 서비스죠? 예, 그렇습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어떤 회사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저희 회사는 정부, 연방 정부, 주정부, 네네. 카운티 정부 상대로 네. 또 학교, 푸드 서비스를 담당하는 그런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백악관이라든가 국무성 네. 뭐 이런 데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예, 알고 예. 있는데요. Fairfax County, 뭐 백악관, 국무성. 네. 그럼 이 그 ILC는 어느 정도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제 한 21주년 네. 됐고요. 워싱턴 지역에서 네. 시작을 해서 네. 예,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저희들이 브라질이나 캐나다에 또 지사 가지고 네. 예. 근데 그동안 이제 팬데믹 사태로 특히 이제 비즈니스를 크게 하시는 분들은 더 어려움이 컸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연방 정부라든가 주정부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뭐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어려움이 있죠. 일단은 뭐 연방 정부가 문을 닫았으니까 직원들이 또 출근들을 안 하고 있고 네. 현재도 네. 주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또 대학생들은 역시 학교로 수업을 예, 그렇죠. 다 온라인으로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 같이 뭐 캐프테리아를 운영하는 네네. 그러한 회사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 백악관이나 국무성은 현재 오픈을 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백악관이랑 국무성은 오픈을 했습니다. 네. 그런 기관들은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아무래도 이제 특이상 그렇죠. 그런 분들이 이제 출근을 하게 되는데 뭐 또 다른데 예를 들어서 뭐 농무성이라든가 네. 뭐 또 보건복지부라든가 뭐 여러 가지 또 대학교들 이런 것들은 아직 완전히 출근들을 안 하니까요. 예. 그 팬데믹 사태가 거의 뭐 지금 한 2년째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 2년 동안 그래도 이 ILC를 운영하시면서 가장 큰 어려웠던 점은 어떤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뭐 저희들 경영진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일을 못하는 게 참 어렵죠. 예, 그리고 저희들이 잘하는 일들을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따라오는 좀 자괴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뭐 개인적인 것보다 회사적으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좀 문제가 좀 있어서 그 과정을 통과하느라고 참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지금 문제를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러는데 우리 그 시청자나 동포들도 많이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네. 그 문제는 지금 이제 어디까지 이제 이게 다 해결이 돼 있으며 어느 상황에 와 있습니까? 뭐 많은 분들이 저희 회사 입장을 또 이해를 해주셔서 네네. 법원에서도 그렇고
이제 완전히 해결이 된 상태고요. 제가 뭐 CEO로 또 책임질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 직원들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저희가 모든 책임을 졌고 그리고 잘 그 과정이 네. 끝나가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현재 그 직원 규모가 어느 정도 현재 돼 있어요? 뭐 저희들은 뭐 지금 팬데믹 상태니까 네. 뭐 근데 한 60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사실은 뭐 어떤 중소기업을 벗어난 그러한 규모인데요. 근데 이 직원들이 그러니까 그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가 됐던 이런 점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는 고맙죠. 네. 경영자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뭐 법원이나 판사님께 참 뭐 추천사라고 그럽니까 이런 것들 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참 뭐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하여튼 하나님이 도우사 예. 일어났는데 이 문제가 이제 더 이상 뭐 문제가 되거나 이런 건 없잖아요. 이제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사업을 하시면서 네네.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거 네네. 아니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고생은 많으셨지만 새로운 어떤 희망을 가지고 새해에는 비즈니스도 좀 적극적으로 이제 해나가실 수가 있는. 예, 뭐 한인 분들도 많이 보시니까 네. 이제는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들을 상대로 모든 일들이 좀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였다라고 하면 네. 앞으로는 이제 거주하는 곳을 상대로 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실버 세대들을 향한 리타이먼트 홈이라 네. 뭐 이제 이런 패실리티를 향해서 저희들이 이제 도전을 할 텐데요. 계속 이런 그 다른 시야 또 블루오션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렇죠. 너무 당황하지 않으시고 네. 그리고 너무 실망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것들을 찾아서 좀 이렇게 머리를 우리 한인 사회가 맞대면 네. 좋은 또 앞으로의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지금 하시는 사업은 이제 팬데믹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 같으며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실 계획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옛날과 같이 손님들이 찾아오는 네. 그러한 손님을 기다리는 사업들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뭐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저희들이 손님들을 찾아가는 일들은 뭐 충분히 많이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손님들 뭐 네. 그렇군요. 고객들도 그러니까 이제 찾아가는 그 서비스 네. 이러한 네. 방향으로 이제 선을 하실 네. 계획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네네. 근데 백악관이나 공무성은 또 틀리잖아요. 어차피 기존으로 그분들이 현장에서 일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분들이 계시니까요. 네. 그러니까 컴퓨터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도 어떤 보안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네. 예, 그러한 디파먼트들은 저희들은 정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출근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런 건 또 다르겠죠. 예. 그리고 이제 또 이건 뭐 어떤 다른 문제인데요. 또 부모님의 건강은 좀 많이 좋아지셨나요? 네,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생각보다 뭐 다들 애쓰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한인 사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고. 예,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지신다니까 다행이군요. 네. 그래도 이제 새해를 이제 불과 며칠 안 남겨두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새해를 맞이해서 한번 우리 시청자나 동포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서 네. 뭐 오로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희들이 인간이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일보다는 저희들이 신앙적으로 네. 모든 일들에 대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저희들이 참 사방을 둘러봐서 막혀 있으면 네. 하늘을 우러봐서 뚫려져 있는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있는 곳에서 저희들이 살아간다면 분명히 결과는 정말 우리들이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이상의 일을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고 또한 여러분들도 그렇게
긍지를 가지시고 저희들이 한인으로서 워싱턴에서 정말 하루하루가 그냥 보내는 하루가 아니고 정말 쌓다 보면 제가 당했던 일들 또 제가 겪었던 일들을 통해서 느꼈던 것과 같이 절대 없어지지 않고 사방에서 도움의 손길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저희들이 열심을 다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그 절망과 고난이 오더라도 정말 이렇게 우리가 뭔가 희망적인 걸 바라보고 가면은 또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그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저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셨고 네. 지금까지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TVK에서는 연말연시를 맞아 사람을 찾습니다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전 영남항회 백영조 회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바쁘신데 고생이 많으시죠? 아니에요. 예, 사람을 찾는다고요, 그죠? 네. 근데 본인부터 소개 좀 해주세요. 누군지? 네, 저는 전 영남향후회 회장을 했던 백영주입니다. 네. 언제 몇 년대 하셨죠? 44대, 43대, 44대 두 번에 걸쳐서 2대에 했어요. 걸쳐서 네. 영남향회 회장을 하셨군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사람을 찾는다고 하셨는데 네. 오늘 찾는 사람은 누구세요? 제가 여기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네네. 79년, 80년도에 네. 폴스처치에 있는 폴스처치 하이스쿨을 나왔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 올해 저희가 이제 60 한갑을 맞는데 네. 지금 몇 명이 같이 모임을 갖고 있는데 네네. 그 중에 이제 같이 모임을 하지 못하는 친구 네. 이름이 전옥. 아, 전옥.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한혜성. 아, 그러니까 이 두 동창이 그러니까 79년, 80년대 같이 학교를 다니셨다 이거죠? 네, 그때 많은 네. 추억이 있어가지고 네. 그 친구들이 많이 다른 친구들도 보고 싶어해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신청을 해가지고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이렇게 가만히 계시다가 네. 지금 찾는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겁니까? 그동안도 여러 번 찾고 싶었지만 네네. 이런 기회가 없었는데 네. 마침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그래서 네. 제가 신청을 한 거예요. 아, 그분들이세요? 네. 예, 한번 보여주세요. 아, 그러니까 한혜성과 전옥 고등학교 동창생, 그죠? 네. 네. 그럼 이 두 분을 지금 찾고 계시는데 네. 학교 다닐 때 뭐 특별한 이분들이 기억할 만한 그런 추억이 있다면 어떤 추억이 있어요? 그때 한혜성이 학교 다니면서 결혼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남편 이름이 한형호라고 친구들이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 혹시 아시면 네네.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네. 전옥은 네. 항상 거의 매일 붙어 다니다시피 했어요. 아. 그때 비슷한 시기에 이민을 와가지고 네네. 학교 생활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 또 동생도 제 네. 동생하고 같은 동창이라 아. 제 동생도 그 동생을 많이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꼭 좀 연락이 닿았으면 좋겠는데 아, 그렇군요. 전옥이는 뉴욕으로 이사를 갔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다시 뭐 버지니아로 왔다는 소리도 있고 네. 뭐 정확한 소식을 몰라서 혹시라도 아시는 분이 있으면 네. 좀 연락을 좀 해줘서 좀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 네. 이 방송이 그 메트로 워싱턴 그 텔레비전에도 나가지만 또 네. 유튜브에도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전국에서 보기 때문에 네. 뉴욕에 계시더라도 이걸 볼 수 있을 확률이 있거든요. 아 그럼 너무 고맙죠. 예, 근데 1979년도와 1980년도에서 학교 생활을 하셨는데 네, 그때는 그 폴스처치가 이제 한인들이 많이 살았죠, 그죠? 그렇죠. 근데 그때 그 학교에 한인 학생이 꽤 있었습니까? 그때 그 보트 피플 월남에서 보트 피플이 네네. 많이 오고 네. 그 당시에 초창기 때 이민 온 친구들이 여러 명 있어가지고 네네. 그때 한인 학생들 모임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렇군요. 한인 학생이 대충 어느 정도 한 몇 명? 20-30명 정도 됐어요. 아, 그럼 한인 학생들이 어떤 서클 활동도 하고 했습니까? 그럼? 그렇죠. 네. 예. 근데 주로 이제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한인 학생들이. 모여서 뭐 인터내셔널 학생들 뭐 이런 한 고전 무용도 하고 뭐 그렇군요. 음식 같은 것도 만들어서 나눔도 하고 그때 그랬었죠. 그러면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이제 특별한 모임을 갖거나 이게 없었고요. 학교 졸업하고는 없고 네. 이제 계속 연락이 닿는 친구들은 지금까지 계속 연락을 하고 모임도 해요. 네. 같이 여행도 하고. 네. 그래 이 친구들은 연락이 안 닿아서 예. 지금 보고 싶어가지고 찾고 그럼 있는 이 거예요. 두 분이 이 지금 이제 우리 그 배 회장께서 찾는 이 두 분이 가장 이렇게 기억에 남는 그 세 분이서 한 어떤 그런 특별한 뭐 일이라든가 활동이 있습니까? 그 결혼 친구가 하고 나서 그 네. 집에서 집들이를 결혼식 그 뒤풀이를 했었거든요. 네. 그때 그 저희 같은 아파트에 살아가지고 네. 그때 추억이 있어서 네. 예, 뭐 여러 가지 추억은 많죠. 예, 근데 이제 1년 12달이 있는데 네. 지금 이제 마지막 12월입니다. 그죠? 예. 하필이면 이제 12월에 하는데 이 12월이 되면은 더 친구나 가족이 그리워지는 그런 계절입니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많이들 뭐 동창회도 하고 네. 하잖아요. 네네. 근데 겸사겸사 저도 그 친구들이 보고 싶어가지고 또 얼마 전에 모이는 친구들끼리 여행을 갔다 왔는데 네네. 그 친구들이 또 이 두 친구들 얘기를 많이 하면서 보고 싶다고 아.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렇게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럼 현재 워싱턴에 그러니까 포스처치 고등학교 동창회는 있습니까? 정식으로? 없어요. 아, 그렇군요. 예, 아직까지는 여기에 여기서 학교 졸업한 고등학교 동창회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럼 앞으로 이제 이분들을 이제 혹시라도 이렇게 연결이 돼서 만나게 되면은 예. 이제 정기적인 그런 모임도 좀 계획하고 계시고 그런가요? 몇 명끼리는 지금 계속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고 있어요. 네. 예. 근데 그거는 뭐 제가 할 일은 아니고. 아. 근데 이 포스처치 고등학교 네. 지금 뭐 많은 우리 저 한인들은 뭐 맥클린이나 아니면 뭐 네. 페어팩스나 뭐 그 에렌델 이렇게 하이스쿨도 하는데 있고 잽스토어 하이도 있고 옥튼 하이스쿨도 있고 그때 한인 학생들이 많이 다니던 학교죠. 그래도 어차피 그 이제 포스처치를 나오셨으니까 네. 이게 한번 자랑 좀 해서 그 학교는 어떤 점이 그렇게 좋았습니까? 글쎄요. 풋볼도 잘했고 네. 뭐 다른 거는 떠나서 거기 같이 다니던 학교 한인 학생들이 좋았어요. 네. 예, 그렇다면은 우리 저 이제 포스처치 나온 그때 동창도 동창이지만 거기에 나온 우리 그 한인 동창들을 위해서 예. 그분들에게 좀 뭐 한 말씀 해보세요. 한번 저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여기 한인네 그래도 우리 동기들 중에서도 뭐 여러 명 네. 성공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던데 네. 뭐 서로 이렇게 연락이 닿으면 네. 같이 모임도 갖고 네. 그리고 저기 선주 언니라고 네네. 저희보단 나이가 좀 많은데 이정 웨딩 센터를 했던 선주 언니라고 예. 있는데 결혼하기 전 성이 홍씨로 알고 있거든요. 홍선주 언니. 네네. 언니 이 방송 보거나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저 백영주예요. 그럼 저 백영주 회장에게 연락을 하려면 몇 번 전화번호를 몇 번으로 돌려야 되는 겁니까? 예. 571-386-9112 다시 한번. 571-386-9112 네, 이 백영주 회장의 애타게 찾는 동창들이 하루빨리 만남이 이루어져 가지고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기를 바라봅니다. 말씀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애난데일에서 TVK 뉴스 김성환입니다. 별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상에도 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별입니다. 빛을 내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를 위하여.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위중증 환자가 최다를 기록하면서 정부는 대응책을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24일 방역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며
수도권만 놓고 보면 언제라도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중단하고 비상계획을 발동해야 하는 급한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단계적 일상 회복을 기대했지만 다시 악화된 상황에 정부와 국민은 어떻게 대처해야 지혜로운 것인지 가르침을 청합니다. 우리 코로나 대응책이 너무 미흡합니다. 미흡한 게 다르게 미흡한 게 아니고 국민과 같이 대응책을 가져야 되는데 정부라든지 정부의 어떠한 조직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대로 그냥 국민들을 끌고 가려고 그러고 밀어붙이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게 문제가 많죠. 그래서 불만이 많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앞으로 무엇을 해도 불만이 없이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많은 의논하고 이렇게 방법론을 좀 바꿔야 됩니다. 당에서 만들고 조직에서 만들어 갖고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 안 되는 거죠. 왜? 이 지금 위드 코로나에 이제 문제가 발생했던 게 박사들이고 전문가들한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요런 게 전문가들 말을 충분히 들어가지고 전문가들한테 나온 걸 종합을 해가지고 판단을 해서 정치를 해야 되는 거죠. 방역에 대해서는 누구가 따로 없습니다. 앞으로 이 방역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 방역을 얼마나 잘 이끌고 가느냐 따라 가지고 미래의 국가들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나라였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 지금 꼼짝이 안 맞는 거죠. 이게 뭔가 화음이 안 맞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우리 시험대에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을 많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시간이 어느 정도 갔는데도 계속 지금 방역으로 해가지고 우리 정권이 잘 가게끔만 하는 사회 말썽일라는 걸 방역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막아버리려고 하는데 중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끌리다가 보니까 다른 것들도 터지고 다른 것들도 터지고 다른 것들 터지는데 이런 것들에 입을 막아버리는 그런 역할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부 다 불신하죠. 불신하는 데다가 다른 나라에서도 위드 코로나 뭐 이렇게 가지고 좀 이렇게 이렇게 활성화해 준다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활성화 하려 그러면 우리 박사들 전문가들 말을 충분히 듣고 나서 해야 됩니다. 그 전문가들이 위드 코로나 개방을 할 때 어떤 일이 생긴다고 다 이야기해 놨어요, 지금. 언제부터? 6개월 전에. 또 작년. 지금 뭐라고 할 말은 없어요. 전부 다 방법이 누구 헐 뜯는 거 비슷하게 들리기 때문에 이거 말할 게 없어요. 말할 게 없고 이때까지 한 건 전부 다 잘못돼 가는 겁니다. 잘된 게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상기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연구를 하는 거는 사회단체들이 제자리 돌아와야 됩니다. 두 가지가 없습니다. 사회단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왜? 단체 만드는 사회다가 보니까 모든 단체도 다 만들었습니다. 그 사회단체가 엄청나게 많은데 사회단체가 전부 다 간변단체로 변한 거죠. 이 정부가 들었으면 정부단체 되고 저 정부가 들었으면 저 정부단체 되고 전부 다 이렇게 변해버리 놓으니까 이 단체들이 자기 일을 한 개도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회단체들이 전부 다 이 구청, 시청, 정부 해가지고 전부 다 돈을 얻어갖고 쓰는 단체가 돼가 있는 거죠. 그건 국민 세금입니다. 국민 세금을 어떻게 했든 뜯어갖고 쓰는 단체가 돼가 있는 거죠. 이 세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거 단체에 나가는 경제. 그러면서 전부 다 자기 편이 돼주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에 이게 병폐입니다.
단체 활동을 안 하려면 다 없애야 되는 거고, 활동을 하려면 자기들이 노력해서 해야 돼요. 이제 이런 것들 바르게 잡아야 되는데, 이는 단체들이 전부 다 연구를 하고 뒷받침을 하고 전문가들하고 연결하고 이렇게 해갖고 나라의 살림을 하는데 뒤를 받쳐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이게 융합이거든요. 사회단체하고 박사들하고는 전부 다 융합대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전문가하고 사회단체하고 국민하고 세 개가 연결돼 버리면 이거는 기가 찬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전부 다 동떨어져 있단 말이죠. 각자 놀아. 이게 전문가들은 자기 입김을 내세우고, 그 단체들은 간병단체 돼버렸고, 국민은 따로 놀고, 이거 융합이 안 돼가지고 이거는 바르게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또 이거 하나를 더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교육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질서가 없는 겁니다. 무슨 교육? 홍익인간들로 태어나가지고 홍익인간 지도자들을 키우는 나라인데 이게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아직까지 아무도 몰라. 그러면 홍익인간의 교육도 없고 홍익인간의 지도자의 교육도 없고, 이 교육을 받으시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질서가 아주 잘 지켜집니다. 이 교육을 받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회 불평불만을 안 합니다. 내가 내 할 일을 찾아가지. 그래서 불평불만 안 하니까 사회가 잘못되지를 안 하죠. 이거는 그러니까 홍익인간 교육 이걸 안 받은 것이 오늘날을 만들었고, 그러니 우리가 단체를 만들어도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홍익인간들이 홍익인간 교육을 안 받으니까 우리는 좌표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 1000명을 붙들고 왜 사는가 물어보세요. 좌표 없어요. 지금 어떤 소리가 딱 나와야 되느냐면 홍익 이념으로 홍익인간으로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산다라고 해야 돼요. 근데 1000명 붙들고 물어봐도 좌표가 없어요. 그럼 나라의 좌표도 없고, 우리 좌표도 없고, 뭐 어떻게가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일을 열심히 해가 먹고 살자는 소리밖에 아닌데, 그거는 일 열심히 해가 먹고 살자는 동물보다는 조금 낫지만 그 꼴이 되는 거죠. 동물 꼴이 되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산다. 우리 말들을 지금 바꿔야 돼요. 드라마에서 또 연예인들도 이렇게 작품을 만드는 데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먹고 하자. 이 소리 딱 빠져야 됩니다. 지금 이게 먹고 살기 위해서 산답니다. 이게 어째 지식인들이 할 소리, 입에서 나올 소리. 이걸 뽀조시 해. 그 소리를 살기 위해서 다 하자는 건 먹고 살라고 하는 거 아이가. 일을 먹고 살라고 한답니다. 그게 어떻게 지식인들이야. 무식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 때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키를 잡아야 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아직까지 교육이 안 됐기 때문에 풀어주면 내 멋대로 가니까 이거는 엉망진창이 되죠. 이런 것들 뭐 방역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전문가들, 사회, 국민들 이렇게 자꾸 토론하고 의논해서 그런 걸 모아가지고 우리가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 게 답은 정답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1년 동안 그렇게 하면서 아직 그렇게 뭘 하고 있다라는 것이 좌표를 잡지도 못했고, 우리는 국민과 같이 가야 되는 사회지, 국민은 덩 떨어지고 누가 국민을 갖다가 그냥 막 우리가 몰아붙여 갖고 데리고 갈 수 있는 사회가 아닌 거죠. 왜? 무식한 사회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지식을 가진 사람들 사회는 몰아붙이는 거 아닙니다. 의논해가며 풀어가면서 그렇게 가야 되니 정상적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교육이 없이 지금 뭐든지 시작을 하기 때문에 잘못돼 가는 걸 우리는 전부 다 끌어내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어차피 잘못되면은 잘못된 것 때문에 어떠한 부작용이 나온다라는 걸 전부 다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회라서 뭐든지 하더라도 그 성공할 수가 없고 실패한 게 다 나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감안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바른 키를 잡아서 나가는 그러한 무리가 하나가 생겨준다면 그 무리는 엄청나게 성장을 하죠. 이런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질서라는 것은 우리가 다 같이 무슨 생각을 가지느냐가 질서가 나오는 겁니다. 이 지표가 없고 좌표가 없으면 그래서 나라가 지금 왜 힘드냐? 나라는 무엇을 해도 힘듭니다. 왜? 나라가 갈 이념이 없는 나라입니다. 국가가 어디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할까라는 좌표를 잡지 않았다. 이것이 이념이거든요. 국가가 이념서가 있지를 않아요. 기업이 이념을 놓은 지 오래. 단체가 이념이 없어. 단체인데 이념이 없다니. 그 집안에 이념이 없어. 우리 지식인들이 이념이 없어. 이건 잘못되는 것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니까 이거는 누굴 뭐라 할 때가 아니고 우리를 지금 짚어봐야 될 때인 거죠. 그래서 이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의 주인이 돼줘야 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그렇게 노력하는 수밖에 없지 누구 어떤 정부를 탓하고 뭐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바른 정부도 없고 바른 조직도 없고 바른 단체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 말이 미안한데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만들어야 되지. 코로나 이걸 안 끝납니다. 분명히. 이제는 앞으로는 이제 바이러스 시대예요. 바이러스가 제일 무섭잖아요. 그래 바이러스가 막 나와야지. 무서우니까 너가 노력할 거 아닌가. 목숨을 걷어가는 바이러스 시대예요,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걸 안 다스려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그 한쪽에다가 정부가 잘못했니 뭐가 잘못했니 소리 하지 말고 이런 걸 잘 관찰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 교훈으로 삼아야지. 그래갖고 길을 찾아나가면서 노력을 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돼야지. 누구를 뭐럭하고 탓하고 잘못했니 잘했니 잘못하게 돼갖고 있는데 잘 될 리가 있나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다 같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시대니까 누구를 탓하고 욕하지는 마십시오. 답이 조금 이렇게 싱그부리하게 오늘 이야기했지만 요 안에 엄청난 걸 지금 담아 이야기한 겁니다. 다 같이 우리 노력합시다. 예. 부인들도 자녀 교육을 네. 저 신경 그럼요. 쓰이지. 신경 네. 쓰이죠. 그리고 뭐 이슬람 국가 가도 이슬람 국가에서 목사님 못 가시잖아요. 네. 설교 안 되는데 안 되지. 자녀 교육은 괜찮은 되지. 거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제가 뭐 한 20번 정도를 갔으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네. 우리 황경희 사모님 어머니 친정 어머니가 어렸을 때 우리 저 이렇게 기도했다래요. 이 아이를 그러니까 네. 황경희 사모죠. 네. 열방의 어머니로 키워주세요 하고 매일 새벽 기도했다면서요. 시골 아니셨어요? 산 밑에 살았는데요. 산골? 전기도 안 들어왔어요. 산골? 네. 야, 그런데 열방의 어머니를 근데 키워달라고. 저희 어머님이 항상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고 나가시는데요. 교회 바로 옆에 집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릴 때 일어나면 따라서 같이 가는 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님이 새벽 종을 치셨거든요. 옛날에 종 교회종, 쳤어요. 교회종. 네네네. 그럼 제가 이제 가서 기도 잘 모르니까 초등학교일 때 어머님 어떻게 기도 이렇게 들어보는 거예요. 우리 그럼 엄마 어떻게 기도하나? 어머님이 항상 우리 경애가 열국의 어미가 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뜻도 잘 모르고 왜 열국의 어미가 뭐지 이랬는데 제가 이제
자라서 어머님이 제가 막 힘든 일 당해가지고 막 어렵고 이렇게 막 속상해가지고 막 죽고 싶다 이러면은 제 어머님이 항상 그러셨어요. 하나님 너를 열국의 어미를 키우시려고 너를 훈련시키는 거야. 아멘. 너는 반드시 열국 어미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계속 그런 기도를 자꾸 듣고 살아 이 머릿속에 열국의 어미가 이렇게 온 몸을 지배하는 거예요. 나는 열국의 어머니, 나는 열국의 어머니. 뜻도 모르면서 근데 사실 공부는 뭐 하셨냐면 간호대학 나왔어요, 그죠? 네. 그래서 간호학을 간호사세요, 간호사. 네, 네. 어. 네. 아 그때 왜 우리 저기 간호사 일로 그 한국 심장병 어린이 네, 네, 네. 미국에 이렇게 네. 데리고 와서 그때 그 네. 대통령이 레이건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 그 얘기는 예. 이기루시아 같이 그때 출연한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 간호사가 네. 됐어요, 이제. 네, 간호사가 됐는데 제가 이제 간호사가 돼서 그 원서를 들고 서울에 있는 병원에 다 원서를 넣었는데요. 아무데도 안 지방 돼요. 출신이라고? 지방 출신하고. 그 옛날에도 직장 구하기 힘들었어요. 맞아요. 요즘은 옛날에 또 사실은 더 힘들었어. 네, 힘들었어요. 그때는 지방에서 오면요 서로 이렇게 던져놓고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랬어요. 맞아요. 진짜 힘들어서 아무데도 갈 데가 없어서 제가 오살리 기도를 하러 갔는데요. 이 기도원터가 있고 이렇게 딱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제가 7일 금식을 했어요. 그 오살리 기도원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제 내려와서 제가 이제 생각에 기도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셔서 병원에 취직이 되게 할 거라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에 계속 고난이 연속이 되고 환란이 오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계속 뭐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금식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바로 되나 뭐. 근데 마침 그때 신문에 기사가 난 거예요. 한국의 아이들을 심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그때 뭐 38년 전이니까 심장 수술한 병원이 많지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6개월을 대기하다 죽어간 애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의료비가 굉장히 비싸니까 보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기다리다가 죽어간 애들이 많으니까 이 아이들을 한국심장재단에서 뽑아서 예. 미국에 무료 수술하는 프로그램이 있은 거예요. 국제기구를 통해서. 근데 그때 그 아이들 돌볼 간호사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제가 지원을 했는데 네. 거기에 붙은 됐어요. 거예요. 드디어 거기에 붙은 거예요. 비행기를 타시면서 그래서 간호를. 비행기를 타게 된 거예요. 아니 그 비행기 타고 또 미국이란 데를 처음 가는 거잖아요. 그때도 미국 처음 간 거예요. 그봐.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문이 열리는 거지. 네, 이제. 네, 이제 심장병 아이들 돌보면서 미국의 뉴욕에 네. 심장 수술을 데려가서 거기서 간호하고 돌보고 네. 다시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의 많은 심장병 아이들에게 새 생명을 주는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봉사하는 일인데요. 그 조건이 공부를 시켜준 조건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80조에는 유학 가기 힘들었으니까 유학을 시켜주는 조건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돈은 많이 못 주니까. 네, 애들 공부해라. 돌보고 봉사하는데 공부를 해라. 그래서 조건이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하기에 그 계기가 돼가지고 제가 이제 한국심장재단에서 일을 또 하고 예. 그 미8군에 있던 사령관 그 고문이셨던 하지스 미세스 하지스 그분이 우리나라 심장재단 일을 하게 되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과 같이 이제 협력해서 심장 아이들 데리고 연관이 돼가지고 지금도 그 심장재단에 이렇게 좀 인볼브돼서 제가 도와드리고 봉사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예, 하나님이 보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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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쓰시려니까 이제부터. 네. 그래서 이제 공부도 시키고 미국이란 걸 처음 알게 됐는데. 그래서 또 결혼도 하시죠. 결혼도 하시는데, 네. 그죠? 네. 목사님 만나셨어요, 그죠? 네, 우리 교포죠? 네, 교포 목사님 만났는데, 근데 이게 좀 잘 안 풀려. 네, 그래요? 아이들 셋을 혼자 키우는. 네. 그래서 이거 이혼도 아닌데, 그죠? 저도 처음에는 이제 미국 가서 이렇게 이제 공부도 하고 이렇게 길이 열리니까 예. 이제 막 시온의 대로가 열린 줄 알았어요. 그리고 막 내 인생은 이제 장밋빛 인생이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네, 그리고 이제 남편을 만났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키도 크고. 저도 처음에는 이제 미국 가서 이렇게 이제 공부도 하고 이렇게 길이 열리니까 이제 예. 막 시온의 대로가 열린 줄 알았어요. 그리고 막 내 인생은 이제 장밋빛 인생이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네, 그리고 이제 남편을 만나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키도 크고 집안도 좋고 대대로 의사 집안이고 아버님이 의사고. 할아버님 때부터 의사셨고 평양에서 예. 의사셨고 그 집안도 좋고 뭐 하여튼 완벽한 십자가네. 조건. 그러니까 신앙도 좋고. 네, 그러니까 네. 친구들이 다 부러워한 거예요. 시집 잘 간다고. 그리고 부러워해서 결혼하면 이제 이거는 완전 내 인생에 막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막 정말 막 신나고 막 그런 그래. 막 신났어요. 근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했어요. 이민 목회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 열심히 하니까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예. 네. 교회가 안 된 거 안 해요. 진짜 부흥을 해가지고
제법 큰 교회가 된 거예요. 제가 그때 미국 교회를 빌려 쓰고 있었는데요. 미국 목사님이 부르시더니 우리가 너무 부흥을 많이 하니까 미국 교회를 자기들이 사면 어떻겠냐고. 왜냐하면 자기들은 자꾸 줄어들고 우리는 부흥하니까 미국을 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한 땅이 10,000평. 엄청 큰 교회인데 그걸 사라는 거예요. 그때 아프리카에 흑인 목사님이 접근을 했어요. 나이지리아의 유전 개발에 투자하면은 유전 기름 오일 컴퍼니 오일 팩토리 거기 투자하면은 그 수익이 많이 나오니까 그 돈으로 너 교회 사면 된다 이렇게 이제 아야빠 얘기한 거예요. 이제 그 말을 믿고 돈을 퍼주는 거예요. 집에 돈도 퍼주고 크레디트 카드 꺼서 퍼주고 또 아버님이 의사 집안 대대 의사하셨으니까 유산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살아계신 아버님 찾아가서 예. 저 모르게 혼자 가가지고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이지리아에 직접 가서 투자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지는데 정말 기도해서 매달 지어야 되는데 이 잔머리를 굴린 거죠. 인간의 생각으로 내가 이 돈을 투자해서 수익을 이런 게 자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을 기뻐받지 않으신 거예요. 예, 그러면 잘못됐어요. 그래서 결국 그 돈이 국제 사기단에 넘어간 거예요. 국제 사기예요? 사기단에게. 국제 사기? 네, 그 뉴스에도 나왔는데요. 나이지리아 국제 사기단이라고 막 전 세계 사람들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돈을 그렇게 한 그 사건이 엄청 큰 사건이었는데 미국의 그 FBI까지 다 조사할 정도로 막. 그 그러면 흑인 목사님도 어떻게 보면 가짜 목사님이지. 가짜예요? 가짜. 알고 그러면은 보니까. 남편 목사님 어떻게 됐어요? 그러고 이제 수습이 안 되니까 너무 이제 큰 일이 터졌잖아요. 돈이 뭐 다 날라가 이렇게 힘드니까 이제 처음에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 들어갔죠. 그 목사님 기도가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갑자기 다 사라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사라지니까. 그러면서 이제 소문이 막 나는 거예요. 이제 뭐 사기를 당했다 뭐 이런 이제 소문이 나니까 교인들이 다 떨어져 나간대요. 하루아침에 그 많은 교인들 다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인들이 나가는 것만 또 힘드는데 그때 사람들이 막 이제 수근거리는 거죠. 손가락을. 근데 그때 참 미안한 것이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 가든지 교회 가면은 한국 사람들이 막 이렇게 손가락을 그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딸이 하루는 와서 뭐래요? 엄마 사람들이 자꾸 우리 욕하고 있어 그러면서 막 울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아빠도 집 나가고 교회도 박살나고 뭘 잘못했냐고 하나님이 너희들 치시는 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상처를 받았어요. 그때 애들이 몇 살이에요? 그때 막내가 10살, 12살, 14살 초등학교 중학생이었죠. 그러면은 남편 네. 목사님은 그때 사라지고 그때 나가셔가지고는 계속 이제 기도원 돌다가 또 시댁이 바로 집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댁에도 가서 살고 그렇게 하면서 못 들어오신 거. 안 들어온 거예요 그때는. 그러면 왜 세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녀를 사모님 혼자서 이제부터 그러니까 이제 수습이 안 되고 돈은 없고 뭐 이게 어떤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그렇게 계속 안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아니 그러면은 애들을 그 전까지는 그래도 좀 약간 여유 있게 키우다가 네. 이제는 뭐든 이제 네. 어떻게 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네. 상태잖아요. 네. 그럼 아이들 키우면서 막 이 절망감이 그거는 뭐 이루 말할 수도 없어요. 정말 표현할 수가 없죠. 정말 너무 막막하니까 네.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낫겠다 생각을 처음 했어요. 그때요. 그렇게까지. 이렇게 살 수가 없구나. 이러다가 죽을 수 있겠구나. 정말 이래서 사람들이 죽는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돈은 하나도 없고 교회는 박살나고 사람들은 막 수건거리고 애들은 어리고 막 저녁이 되면은 엄마 피자 먹고 싶다는데 그 피자를 사줄 돈이 없는 거예요. 얼마인데? 진짜 기가 막히는. 그래 유리병에 왜 동전이 들어있어 동전. 그 동전을 세 가지고 피자를 사주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5가 없어갖고 못 네, 살았다면서요. 정말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생각이 왜냐 그러고 계속 이제 그 코트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법원에서 이제 계속 이게 돈 그거 하라고 막 이제 날라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제가 친정 어머니께 연락을 했어요. 그때 어머님이 이제 뉴저지 계셨는데 어머님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죽고 싶습니다. 어머니 저를 특별히 기도해 주세요. 이제 그때 어머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전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야. 그냥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면 다 잘 되는 줄 아는데 그거 아니야. 네 삶 속에 기쁨이 없을 때라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이란다.
그리고 네가 지금 기도할 수 없지만 그래도 말씀의 하나님이 너에게 시집을 기도하라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야. 네가 지금 기도할 수 없지만 그 애들 반을 기도해라. 그리고 감사해라는 거예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